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통영분이시고요.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전두환만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시곤 했었어요. 욕을 하시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간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웃기죠. 국민학생이었죠. 이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반공교육, 세뇌교육을 받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TV에 나오면 욕을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아버지가 간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시대에 살았던 어린이였죠. 그렇게 대학생이 됩니다. 제가 95학번이니까 학생운동 끝물, 마지막 학생운동 세대였어요. 저는 데모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 유일하게 데모에 참가했었던 것이 이 철거민들, 용역 깡패들에게 맞고 피 흘리고 강제 철거당하던 이 철거민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사진을 걸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당시에 학교를 걸어 다니다가 그 장면을 보고 와,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그래서 전단을 뿌리는 역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마지막 학생운동이었거든요. 연세대학교에 저희 친구들도 갇혀서 못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큰 시위를 끝으로 학생운동은 거의 와해됩니다. 김영삼 정권이 학부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 학부제가 학생운동을 와해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저 때는 과를 선택해서 입시를 했었던 세대이고요. 97학번부터인가가 아마 학부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96학번인가 97학번인가. 제 바로 아래 후배들은 학부제로 학교에 들어오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과 직속 후배인지 아닌지를 처음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운동권이 와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입생들도 학생운동보다는 공부에 더 신경을 쓰던, 왜냐하면 내가 그 학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학생운동은 완전히 와해가 됐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놀기만 했거든요. 학고도 맞아보고 학점이 모자라서 한 학기를 더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명 먹고 대학생, 그냥 탱자 놀면서 대학을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멋있었어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노사모에 가입을 하고 뭐 활발한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눈팅만 하고 뒤에서 응원만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임기 내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뭐 샌드백이었죠. 뭐만 해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가장 만만했던 대통령. 모든 언론에서 물고 뜯고 했기 때문에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대통령이다.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정책은 매우 우파적인 보수적인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 그리고 뭐 이라크 파병 등등 많은 정책들이 보수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가 아니라 진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지율도 진짜 바닥을 기었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좋아했던 집단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밀떡, 밀리터리 덕후라고 합니다. 이런 군사 관련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이 밀떡들한테는 최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최첨단 무기를 그것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정말 많이 사들였던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DC 인사이드라는 이 커뮤니티의 밀리터리 갤러리 여기에서는 노무현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까도 밀떡들은 노무현을 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주장하시고 전작권 환수도 하려고 했었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에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중에 이 독도 관련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어떤 연설보다도 가장 쉽고 명확하면서 본질을 꿰뚫는 그런 명연설이에요. 만약에 이 한국어,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말이었다면 이 연설은 전 세계가 최고의 연설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명연설이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명연설이 있지만 독도 관련 연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주에 이 준하경 시장이 일본에게 방역물자를 보냈다라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의 이 독도 관련 연설을 들으시고 우리가 일본을 지금 도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 함께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 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 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 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설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왔고 또 큰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어도 정말 명연설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너무나 많은 명전설이 있죠.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아내에 관련된 공격에서 이 아내를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뭐 내가 버려야 됩니까? 뭐 이런 연설서부터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독도 관련 이 연설은 한 문장 한 문장 버릴 게 없어요.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연설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일본의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믿을 수가 없다. 독도는 단순히 작은 섬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군요. 오늘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